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일상 속 보랏빛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중점으로 하여서 일러스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된 결과물로 그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굿즈 형태의 제작을 해서 또 별도로 판매까지 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업 내용은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이번에 간단한 배경과 캐릭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로서는 이번에 할로윈을 주제를 가지고 호박 캐릭터와 마녀 캐릭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일러스트를 작업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 아이패드를 처음 켜시게 되시면 그 프로크리에이터라는 유료 어플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이번에 그림을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켜시게 되시면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일 즉 상단에 보시면 그 브러쉬 모양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브러쉬 모양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맞는 브러쉬를 찾아서 편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또 덧대서 작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을 밟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할로윈이라는 컨셉을 잡고 마녀 캐릭터 하나와 호박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간단한 일러스트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우측 상단에 네모난 모양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보는 레이어 1, 2, 3, 4, 5번이 나오는데 이 칸에다가 한번 플러스를 누르시면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레이어 이 번호에다가 그냥 편하게 그으시면 이렇게 작업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브러쉬로 작업하시기보다는 좀 연필 느낌으로 간단한 브러쉬를 설정을 해서 먼저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먼저 구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본 작업을 들어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일러스트를 간단한 연필로 먼저 표현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하야마녀라는 캐릭터를 제가 중심으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데, 마녀 캐릭터를 먼저 중앙에 배치를 하려고 해요.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동그라미들을 활용을 해서 동그라미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캐릭터가 저희가 퀄리티가 높은 캐릭터가 아니고 간단하고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보다는 심플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서 동그라미 두 개를 먼저 그려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 이게 제일 위가 얼굴이 될 거고요, 밑이 몸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팔이랑 다리가 필요한데 이것도 동그라미로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얼추 그 사람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몸집이 너무 크게 나오게 되거나 몸집이 너무 작게 나오면 그 위에 있는 얼굴 크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팔을 이렇게 해놨으면 팔에 맞춰서 몸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 모양 형태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태에서 이제 캐릭터의 눈 위치와 코하고 입 위치가 있는데, 저는 코를 잘 안 그려서 입 위치만 잡아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그냥 제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모양의 캐릭터고요. 그 주변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호박 캐릭터들을 그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 모양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호박들을 활용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고, 동그라미는 그냥 지금 제가 그리려는 호박의 위치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박도 괜찮고 다른 요소도 괜찮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뭐 다른 화면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어려운 일러스트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일러스트를 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쉬운 작업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이제 다른 형태로 저는 이제 할로윈 하면 사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사탕 위치도 이렇게 주변에다가 한번 잡아줄게요. 밑에는 사탕을 그냥 배치를 하고 위에는 이제 뭐 나무 형태 모양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는 모양만 대충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저는 심심해서 풀이 조금 있고 그 다음 중앙쯤에 호박 모양의 집을 하나 그려볼게요.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생각을 네모난 집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리려고 하는 모양에 맞춰서 형태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차적인 과정이고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가 됐으면 이제 2차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1번으로 스케치가 끝났으면 방금 만들었던 1번 스케치 위에다가 플러스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요 새 레이어에다가 새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작업되어 있는 그림이 너무 진하면 앞에 제가 새로 이제 위에다가 정밀하게 그릴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투명하게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레이어에다가 여기 N 모양을 누르게 되면 불투명도라고 나오는데 이 불투명도 수치를 많이 낮춰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원래보다 이렇게 많이 연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방금 새로 만든 레이어를 클릭하고 조금 더 정밀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잡았던 모양에 많이 안 틀어지는 선에서 내가 뭘 그려가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특성상 이렇게 멀리서 보면서 계속 그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화면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상태에서 내가 딱 보기 쉽게 하고 그림을 그대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제 캐릭터의 눈 모양이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저는 눈 모양을 또 똑같이 따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고 머리 모양도 고정된 캐릭터 머리 모양이 있어서 그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귀도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스케치 과정이라서 먼저 그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모양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아주는 과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를 그리실 때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귀엽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너무 어려운 거를 계속 구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제일 가까운 캐릭터 느낌으로 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복장도 자신이 그리고 싶어하는 복장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늘 입는 모양이 있어서 똑같이 지금 구현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모자를 씌워주고 이렇게 하면 마녀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캐릭터가 끝났으면 이제 아까 그려놨던 주변 호박들을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잡아놨던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눈을 그려주시고요. 호박 모양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호박 모양은 뭐 찾아보시는 이미지에 맞춰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똑같은 표정만 할 필요 없고요. 뭐 웃는 것도 괜찮고 화난 것도 괜찮고 하시고 싶은 걸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러 캐릭터들을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배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이렇게 대강 내가 하고 싶은 느낌을 이제 얼추 나왔다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탕을 이렇게 조금 더 모양을 잡아줄게요. 여기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 풀 모양, 여기도 풀, 여기도 풀 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호박집 모양인데 이것도 집이라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를 뭐 창문이나 뭐 이런 문, 대문 이런 걸로 만들어서 집 형태의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데코 느낌으로 그냥 그려놨던 이렇게 나무들을 그려주면 이 자연 안에 있는 조금 할로윈 풍경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2차 작업이고요. 요 2차까지 끝나게 되시면 이제 정밀한 스케치를 들어가게 될 텐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스케치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N 옆에 있는 체크 모양을 끄시게 되면 앞에 작업했던 스케치는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방금 작업한 2단계 스케치만 남게 되는데요. 그 위에 똑같이 플러스 레이어를 눌러주시고 앞에 거는 방금 첫 번째 했던 것처럼 N을 누르시고 불투명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새로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방금 같은 연필선으로 작업을 하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한 펜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것도 이제 펜슬도 기존에 이렇게 크기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 회색깔 바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위아래로 내리시면 크기가 늘어났다가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케치한 선이랑 제일 잘 맞겠다 싶은 크기를 찾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로 이제 정밀 스케치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새 레이어에다가 방금처럼 투명도를 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선들만 이렇게 작업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앞에 그려놨던 캐릭터를 스케치한 캐릭터를 이렇게 따라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선명해지고 캐릭터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채색을 하시면 되는데 채색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칠해야 될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먼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은 뭐 하시는 마다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꼭 굳이 선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붙여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자신의 개성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뭐 붙이실 때도 있고 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도 그려주시고요. 뭐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할 때는 조금 더 뭐 인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어려운 부분들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그대로 따시고 조금 더 위치를 더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에서 작업했던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 위치가 더 좋겠다 싶은 데는 그 위치에 맞춰서 그려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여서 그리시다가 막 몸을 비틀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오른손이나 뭐 왼손 이렇게 안 쓰시는 손 쪽으로 화면을 돌려가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캐릭터들을 조금 더 그려주시고요. 저는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호각을 했지만 그 주제에 맞춰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보는 게 제일 많이 느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쓰면서 점점 그 숙지가 더 빨리 되고 있어서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있다가 거의 다 그려갈 때쯤에 선 색깔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고 다른 색으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남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그려야 되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 색깔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먼저 작업을 다 끝내고 나면 2차적으로 선을 바꿀 수 있는 이 화면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포인트들을 주고 있어요. 요거는 저는 다른 작가님들도 많이 봤지만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어서 이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뭔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케치만 하시고 방금처럼 선만 따는 작업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만 조금씩 줘도 그림의 퀄리티가 아까 없던 것보다 더 조금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면 그림에 대한 작업은 끝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스케치 부분을 꺼주시면 이제 그 연필선 느낌 나던 선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작업한 이 깨끗한 선만 남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선이지만 색깔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지금 작업한 이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 빈 화면을 눌러주신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여기서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고 제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색깔이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거를 화면 쪽으로 잡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웬만한 작업은 거의 끝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맞춰서 이제 색칠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방금은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이번에 색칠을 할 때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했을 때 위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 위에 색칠을 하게 되면 밑에 그림이 안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돼서 이거를 잡아당기고 밑으로 끌어준 다음에 놓으면 이 레이어 바로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색칠을 해줘야 위에 저희가 그렸던 그림이 안 묻히게 돼요. 그래서 안 지워지는 상태로 이 상태까지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채색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작은 브러쉬를 해놓으면 색칠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잡아당겨서 크기를 키운 다음에 색칠을 하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색깔로
바로 색칠을 해볼게요. 크기는 자기가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색칠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색칠을 해도 되는데, 프로크리에이트 특성상 이렇게 말고도 한 번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끌고 오면 한 번에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도 여기만 이렇게 새색이 돼요. 그래서 특정 부위가 이렇게 넓은 부위는 방금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여기다가 색칠을 얹으면 이 부분만 색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를 해서 색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맞춰서 얼굴은 살색을 하고, 이 캐릭터는 눈이랑 머리카락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눠 놓을게요. 그리고 신발도 보라색이고, 볼색은 이제 분홍색으로 해서 원래 제가 그리는 캐릭터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호박 색깔을 잡아서 사람마다 색을 보는 게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내가 봤을 때 이 색깔이 얇겠다 싶으면 일단은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다면 정말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색과 모양으로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고, 사탕은 저는 파란색이랑 분홍색만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색칠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브러쉬를 크게 해놓으면 색칠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금방 재색이 되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도 색칠을 해줄게요. 풀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그리고 바닥은 저희 베이지색 같은 거 쳐서 하면 되고, 색칠도 막 꽉꽉 채워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색연필 느낌으로 색칠을 해도 되게 보시기 귀엽고 예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박 위에도 색칠을 해주시고요. 호박 집도 한번 색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색칠을 하고, 창문도 색칠을 하는데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려 넣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창문도 색칠해 주시고요. 또 나무도 마지막으로 색칠을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칠할 때는 저는 지금 팔레트를 활용을 했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디스크, 클래식, 하모니카 이렇게 다 있어서 이 중에 이제 자기한테 제일 잘 맞는 모양을 누르시고 잡아주시고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칠이 끝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번외로 이렇게 작업이 끝났을 때 조금 더 퀄리티를 주고 싶다 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텍스처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에 조금 더 있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살짝 주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도보다는 그냥 부가적으로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해제할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만 남게 되고요. 이거를 켜게 되면 텍스처도 같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까지 과정이 끝나면 자기가 원하던 그런 풍경에 맞춰서 이미지가 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간단한 스케치를 활용해서도 이런 느낌의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만 해봐도 그림에 좀 취미로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즐겨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일러스트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쉽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패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셔도 활용을 하시지 못하거나 뭘 해야 될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잡힐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그림부터 먼저 컨셉을 잡고 그거를 쉬운 그림 형태로 먼저 그려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